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활용해 리튬을 줄인 배터리의 신소재를 찾아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9일 미국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와 공동으로 새로운 배터리 소재를 발견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함량을 줄인 새로운 전해질 소재를 찾는 데는 총 80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소재 개발에는 MS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관건이었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배터리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후보 물질 3,200만 개를 제안하면 안정성과 반응성, 에너지 전도성 등을 기준으로 AI 시스템이 3,200만 개의 후보를 걸러내고요. 다시 50만 개로 선별하고 800개로 압축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후 AI 시스템과 고성능 컴퓨팅을 통해 분자 역학 시뮬레이션을 가동했고요. 최종 150개의 후보로 압축했다고 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양자 컴퓨터를 결합해 화학기술 개발에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과연 이 신소재의 정체는 무엇일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참 궁금한데요. 조태현 기자의 눈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뉴욕 증시에서 조만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탈환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괜찮은 소식을 계속 전해주는 반면에 애플은 지금 악재가 계속적으로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의 1위인 애플이 예전만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특히 AI나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리튬을 줄인 배터리 신소재를 찾았다는 소식이죠. 기존 배터리보다 리튬을 70%나 넘게 적게 쓰는데도 안정성이나 효율성이 좋은 그런 소재를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소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리튬입니다. 지금 2차 전지의 핵심은 바로 이 리튬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역시 이 리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튬을 추출할 때는요, 보통 브라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남미 쪽에서는 이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리튬이 녹아있는 소금호수, 염호라고 하죠. 여기에서 물을 퍼올려가지고 증발호라는 데다가 받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거를 화학 물질로 처리를 해가지고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딱 감이 오겠지만은 물 낭비가 굉장히 심한 방식입니다. 어느 정도냐? 리튬 1톤을 만들 때요, 물 220만 리터를 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화학 가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력한 화학물질을 쓰다 보니까 토양이 오염되는 그런 문제까지 부록으로 붙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히토류랑도 맥락이 닿아 있는데요. 물 부족과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을 기반으로 친환경 차량을 만들려고 하는데 막상 이 리튬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줄여야 한다,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재가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밑에 내려오면요, 이렇게 새로운 소재를 찾아내는데 80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불과 3일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후보 물질을 추출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당연히 인간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성공해냈을 리는 없고요. 인공지능 AI와 HPC,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터죠. 이게 결합된 결과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여기서 HPC 고성능 컴퓨터 대신에 양자 컴퓨터를 쓰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라고 해요. 양자 컴퓨터 지금 많은 분야에서 기대를 받는 그런 신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양자 컴퓨터가 모든 컴퓨터 분야를 다 대체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는데요. 대표적인 게 암호, 보안, 이런 부분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화학입니다. 화학이라는 거는 뭐 복잡한 분자 구조나 화학물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아주 효율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화학물을 찾는데 그걸 일일이 다 실험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양자 컴퓨터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당연히 신약, 그리고 오늘 소개한 것처럼 소재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신소재 발견, 이거는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결합했을 때 어떤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HPC였지만요, 이 과정에서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 그러면 혁신의 속도는 훨씬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겠죠. 이 말은 최소 소재 측면에서는 기존과 다른 모습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이 쓰는 원재료, 광물 가운데 히토류나 리튬 같은 것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이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한다면 당연히 관련 산업에도 지각 변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